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표면부터 정리합시다.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축구협회 청문회를 엽니다.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이재정 위원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어서 반쪽으로 열립니다. 증인이 13명, 참고인이 10명 채택됐어요.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부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전무이사, 최영일 박항서 전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참고인 명단이에요. 손흥민과 황희찬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참석 의무가 없어요. 그럼 왜 굳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호랑이 곶감 효과 노리는 겁니다. 진짜 물어봐야 될 사람은 이임생인데 손흥민, 황희찬을 참고인 명단에 세워놓으면 언론 카메라는 다 그쪽으로 갑니다. 스타 이름 붙어서 고성과 면박 판이 만들어지면 진짜 이임생 자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안 봐요. 정확히 딱 곶감으로 호랑이 시선 돌리는 그 그림입니다. 신문선 교수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걸 물타기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물어봐야 할 사람, 이임생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7월 6일에 나가올드 FC 기술이사로 취임했거든요. 홍명보 전 감독은 미국 LA에 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청문회는 국정감사와 달리 동행명령이 안 됩니다. 강제 출석 못 시켜요. 이 시점에 두 사람이 동시에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이번 청문회는 감독 1명 잘못 뽑은 문제가 아닙니다. 13년을 지켜온 어떤 방어선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문선 교수가 오늘 그 방어선의 정체를 넷으로 나눠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그 방어선이 얼마나 튼튼했는지 숫자로 보시죠. 정몽규 회장은 2013년 1월 취임했습니다. 제52대 회장이었고요. 13년 5개월 재임하면서 사연임에 성공했어요. 지난해 2월 26일 사선 확정 당시 총 유효 투표 183표 중에서 156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율 85.7%예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85.7%라는 게 문민 대통령 선거로 치면 압도적 지지고 국민이 뽑았다면 사실상 만장일치예요. 그런데 실제 여론은 정반대였습니다. 같은 시점에 조사된 여론은 80% 이상이 정몽규 사퇴에 찬성했어요. 국민 10명 중 8명이 그만하라고 했는데 대의원 192명 중에서는 152명이 밀어줬습니다. 박문성 위원이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 간극을 눈으로 확인한 민의의 왜곡이라고 정리했어요. 여론 80% 반대에 실제 표 85% 지지. 이 165%포인트 간극이 그냥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카르텔의 첫 번째 지문이에요. 돈 얘기로 넘어갑시다. 정몽규 회장이 13년 재임하면서 개인 사재로 축구협회에 낸 돈이 얼마인지 이거 국세청 조사 결과예요. 3천만 원, 2015년에 1천만 원, 2018년에 2천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축구협회 연간 영업수익은 1천억 원이에요. 이 중에서 30%에서 35%가 정부 기금입니다. 즉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들 이렇게 정리하실 겁니다. 정몽규 개인이 부도덕한 재벌이었구나. 그러니까 사퇴시켰으니까 끝이네. 근데 그게 정확히 카르텔이 원하는 결론이에요. 정몽규 한 명 나가고 파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림. 자, 여기가 함정입니다. 주류 언론 헤드라인만 보면 이 구도가 안 보여요. 정몽규 사태, 축구협회, 정상화 발판, 이런 말장난에 속으면 카르텔은 다음 회장 밀어넣고 13년을 더 갑니다. 지상파 스포츠 뉴스가 이 부분을 거의 안 다루는 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신문선 교수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왜 굳이 카르텔의 정체를 넷으로 나눠서 공개했는지 여기서부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카르텔은 대한체육회 카르텔입니다. 원래 대한체육회 규정상 정몽규 회장은 2선 이상 회장 후보로 출마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3선을 했냐면요. 이기흥 직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를 통해서 3선 출마를 허가해 줬습니다. 규정을 상위 조직이 무력화시킨 거죠.
이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예요. 두 번째 카르텔은 문체부 카르텔인데 이건 더 무겁습니다. 2013년 정몽규 회장 취임 시점부터 축구협회는 문체부 전직 관료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이름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김경전 문체부 제1차관보, 김정배 전 상근부 회장, 곽경진 전 문체부 제1차관, 조현재 전 1차관. 이 사람들을 대관 업무라는 명목으로 데려와서 정부와 갈등이 생기면 완충 역할을 시켰습니다. 승부 조작 사건 터졌을 때,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을 때 이런 국면에서 정몽규 회장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체부 카르텔이 진짜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5일 문체부가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27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세 사람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고요. 축구협회 임원 16명 문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요.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정몽규 회장이 뽑은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가 이 감사 결과를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구조니까요. 이거 딱 내부자들 그 장면이에요. 정치, 검찰, 재벌이 술자리에 모여서 판을 짜는 거. 문체부 관료가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가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회장이 뽑은 법조인이 채우고 감사 결과 27건이 나와도 자체위원회에서 그냥 뭉갭니다. 안상구 한 명만 나타나면 될 판이거든. 이게 개판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 판이 결국 어디로 갔냐면요. 법원까지 갔습니다. 2016년 4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가 판결했어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재판부는 감사 조치 요구가 적법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근데 축구협회는 5월 6일에 항소를 결정했어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27건이라는 숫자 한 번 더 짚어봅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 절차 없이 선임된 사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하나은행 615억 원 한도대출 계약 체결, 정부와 약속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는 사무공간을 만든 뒤 안 만든 것처럼 거짓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56억 원 교부받은 것, 승부 조작 축구인 부당 사면 처리, 비상근 임원 자물료 부정 지급. 이 27건이 다 문체부 감사로 확인됐고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로 적법하다고 확정했어요. 그런데 카르텔은 지금도 항소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 번째 카르텔은 미디어 카르텔입니다. 축구협회는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광고비, 중계권료, 스포츠 매체 협찬을 배분해요. 이 라인 안에 들어간 매체와 해설진이 축구협회 비판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특정 선 이상 넘어가면 협찬 계약이 흔들립니다. 이게 미디어 카르텔의 작동 방식이에요. 여론 80%가 정몽규 사퇴를 원했는데 대의원표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그 간극, 이 간극을 정면으로 다룬 매체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미디어 카르텔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네 번째 카르텔이 사실 제일 조직적이에요. 축구인 카르텔입니다. 축구협회 비상임 이사들, 이 사람들은 대한체육회 규정상 급여 형식으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체부 감사에서 뭐가 밝혀졌냐면요. 28억이 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신문선 교수의 결정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돈은 정몽규 회장 개인 사재입니까? 아니면 국민 세금입니까? 답은 이미 나왔죠. 정몽규 회장 개인 사재는 13년간 3천만 원, 나머지는 축구협회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의 30%에서 35%는 국민 세금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회는 뭐 하는 이사회인지 아십니까? 축구협회 이사라는 자리는 협회 행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잘못된 것은 견제해야 하는 결정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카르텔들은요, 문체부 감사 27건 나왔음에도 지금까지도 사퇴 안 합니다.
회장 선거에 대해서 기존 간선제 방식대로 하겠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금 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결정한 사람은 정몽규 회장 개인이고 그 결정을 심사한 이사회는 정몽규 회장이 뽑은 사람들이고 그 이사회에 28억이 뿌려졌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홍명보 38억 연봉 논란만 다뤘죠. 참고로 축구협회는 이 38억 추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보라고 반박했고 국내 알려진 20억 안팎이라는 입장인데 실제 금액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20억이든 38억이든 그 위에 이사회 28억이 있고 그 위에 615억 무단 대출이 있고 그 위에 13년 3천만 원 사재 출연이 있어요. 이게 진짜 큰 그림입니다. 이거 완전히 도둑이 제 발저리는 그 그림이에요. 감사 27건 나오고 법원까지 붙었는데 정작 이사회는 사퇴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이거든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죠. 그 고양이가 스스로 생선을 지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정몽규 회장은 문체부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사임을 안 했어요. 문체부 감사 발표는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사임 발표는 언제 나왔죠? 2016년 5월 29일 월드컵 개막 이 주전이에요. 무려 1년 6개월을 버틴 겁니다. 자충수를 뒀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자충수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카르텔이었죠. 그런데 이 카르텔의 실체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건 신문선의 폭로가 아닙니다. KBS가 7월 8일에 단독으로 공개한 녹취 파일이에요. 지난해 2월 제50 보대축구협회장 선거 닷새 전 상황입니다. 선거인단 192명 중 한 명이었던 축구협회 소속 심판 A씨한테 심판평가관 B씨가 전화를 걸어요. 심판평가관이라는 자리, 이거 심판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승급이나 경기 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 심판평가관이 선거인단으로 뽑힌 심판한테 전화를 겁니다. 통화 녹취에 뭐가 담겼냐면요. 이겁니다. 너 승급할 때 되지 않았냐? K3, K4까지 해볼 수 있다. 하고 싶다면 도와주겠다. 정몽규 회장 밀어달라. 기업 운영하는 분이 협회 운영해야만 돈이 돌아간다. 승급 대가지지 요청. 선거법 위반 소지가 명확한 발언입니다. 투표 전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남이 성사됩니다. 여기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동석해요. 문진희는 당시 축구협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뒤에 심판위원장으로 승격됐어요. 인사보상이라고 부를 만한 그림이죠. 그리고 이 만남 3시간 뒤에 정몽규 후보 본인이 심판 A씨한테 직접 전화를 겁니다. 내일 꼭 지지를 부탁한다. 참고로 이 심판평가관 B씨는 KBS 질의에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문진희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후보자 개인 활동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심판 A씨의 KBS 증언이 결정적이에요. 평가 권한을 가진 인물들이 일개 심판을 직접 찾아와서 선거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에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 이 한 문장이 카르텔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요약합니다. 승급과 배정을 인질로 삼는 구조, 그리고 신문선 교수도 오늘 아침 방송에서 밝혔죠. 자신이 회장 선거에 나갔을 때 심판단과 통화해보니 다들 정몽규를 안 찍겠다고 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정몽규 압승, A씨 한 명의 통화만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선거 전날 정몽규 후보가 갑자기 50억 기부를 공약했어요. 절묘하게 그 시점에 허정무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아서 선거가 늦춰졌습니다. KBS 부정선거 의혹 녹취가 터진 게 정확히 이 국면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 방송의 핵심입니다. 카르텔이 정몽규를 지킨 게 아닙니다. 카르텔이 정몽규를 만든 겁니다. 이 문장 한 번 더 새겨보십시오. 처음에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신문선 교수가 하필 청문회 열을 앞두고 4대 카르텔을 공개했을까? 근데 지금 이 지점에서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조금 달랐다는 겁니다. 신문선이 지금 이걸 공개한 게 아니라 청문회가 카르텔의 실체를 처음으로 국민 전체 앞에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13년 만에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판이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2016년 6월 28일 월드컵 32강 탈락,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올렸습니다. 문장 하나만 인용할게요.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 5글자 내 편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는 소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시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축구협회 직선제를 농협임원조합원 직선제 개혁과 나란히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걸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이라는 국정과제로 묶어놨어요. 즉 축구협회 개혁이 스포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사회 거버넌스 개혁의 시금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판이에요. 200명 대의원이 민의를 반영한 공정한 선거라는 옷을 걸치고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5글자로 그 옷을 벗겼습니다. 내 편. 그 뒤에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죠? 신문선 교수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시한 직선제 구상은 이겁니다. 현재 간선제 선거인단이 192명, 200명 남짓이에요. 신문선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직선제로 전환하면 축구협회 등록 생활축구인, 엘리트 선수, 심판, 시도협회 관계자를 합쳐서 대략 15만 명이 됩니다. 성인만 18세 이상 참정권자만 뽑아도 10만 명 안팎이에요. 200명은 카르텔이 관리 가능한 규모입니다. 10만 명은 관리 불가능한 규모예요. 이게 직선제와 간선제의 진짜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르텔이 반격을 준비합니다. 정몽규 사퇴 후 60일 이내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축구협회는 지금 기존 간선제 유지를 주장합니다. 시간을 벌어서 조기 선거를 밀어붙이면 다음 정몽규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임생은 캄보디아로, 홍명보는 미국으로, 정몽규는 이미 사임서 던지고 나갔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해외 이동 시점 절묘합니다. 정몽규 사임서 제출이 7월 6일. 같은 날 이임생이 캄보디아 나가월드 FC 취임. 홍명보는 그보다 며칠 앞선 7월 2일에 LA 출국. 국회 문체위가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게 7월 9일. 이 사흘의 간격에서 뭐가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죠?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림이 얼마나 정교한지 보이시죠? 이거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카르텔은 정몽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판이 축구협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62개입니다. 배드민턴, 태권도, 유도, 사이클, 럭비, 회장 자리 대부분이 재벌 총수 아니면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단체들 대부분이 축구협회와 똑같은 대의원 간접 선거 구조를 씁니다. 이 단체들의 국민 세금이 매년 수천억 원 규모로 흘러가요. 축구협회 하나에 정부 기금이 협회 예산의 3분의 1이라면 다른 종목단체는 대부분이 그보다 훨씬 높은 비중입니다. 200명 남짓이 회장을 뽑는 방식. 이거 21세기 시민정치에서 유신시대 체육관 선거의 잔재예요. 그때는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았죠. 지금은 200명 대의원이 축구협회장을 뽑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이지 구조는 같아요. 국민 세금이 30%에서 35% 들어가는 조직에서 시민의 참정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밀고 있는 직선제 전환이 축구협회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축구협회에서 밀리면 다른 종목단체는 아예 손도 못 대게 됩니다. 반대로 축구협회에서 직선제가 관철되면 62개 종목단체가 다 이 길을 밟게 돼요. 그래서 7월 22일 청문회가 시금석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는 22일 국회 청문회, 그 이후 60일 이내 차기 회장 선출, 그러면 8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승부가 갈립니다. 앞으로 3주 남았어요. 이번 청문회에서 이임생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다음 회장이 여전히 200명 대의원 선거로 뽑힙니다.